성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강력한 세정력 때문인데요. 피부에 있는 지질이나 단백질들을 좀 변성되고 씻겨 내려가면서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0분 이상 외출을 하실 일이 있다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실내에서만 일을 한다든지 외출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다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진피층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혹은 이 기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주파 치료, 바늘 고주파 치료, 스킨 부스터 등을 했을 때에 색소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환절기 지나가고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이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로 찾아주시는데 문득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SLS 계면 활성제인데요. 기름과 물 성분이 잘 섞이게 해주는 강력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로 세정력이 강하고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폼 클렌징, 샴푸, 바디워시, 치약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강력한 세정력 때문인데요.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 피부에 있는 지질이나 단백질들을 좀 변성되고 씻겨 내려가면서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 세안할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거품을 많이 나게 하는 성분 자체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 특히 이 SLS 성분은 아토피 피부,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레이저 시술 직후, 스킨 부스터 직후처럼 피부에 뭔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환절기를 겪으면서 두피나 헤어라인 혹은 입 주변, 양볼 특징적으로 이렇게 트러블이나 각질이 벗겨지는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잔털도 없고 생리주기도 아닌데 입 주변으로 트러블이 계속 나요 하는 분들은 치약에 한번 SLS 성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겠죠.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냐?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되게 간단합니다. 세안 후에 많이 당기지 않는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가, 그리고 붉어지지 않는가,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하면 오히려 이제 좀 자극적인 클렌징을 피할 수 있다. 세정력보다 중요한 건 세안 후의 피부 상태이고 세안 후 피부 상태를 잘 지켜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LS와 이름이 비슷한 SL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한 계면 활성제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좀 같이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진짜 SLS 말고는 이건 절대 피하세요 할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이제 또 환절기 지나면서 선크림을 다시 꼼꼼히 발라야 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유기자차는 유기물로 된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는 무기물로 된 자외선 차단제인데 유기물로 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발랐을 때 자외선이 들어오면 화학적으로 이걸 분해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라든지 좀 더 무거운 느낌이나 끼는 느낌은 무기자차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백탁 현상이나 이런 건 없지만 눈 주변에 발랐을 때 좀 시린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기자차에서 조금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탁 현상이나 이렇게 끼는 게 싫다 하시면 유기자차로 가시는 게 맞고 눈 주변이 시린 게 싫다 그리고 좀 피부가 하얗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기자차가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성분들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나는 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를 때와 바르지 않아도 될 때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외출을 하실 일이 있다 하면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실내에서만 일을 한다든지 외출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다 라고 하시면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트러블이 좀 유발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선크림을 지울 때에 피부 장벽에 손상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정도는 SPF가 이제 그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거든요. 30, 40, 50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이 넘어가도 50 플러스로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 막 90, 100까지 돼 있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는 자외선이 아직은 그 정도로 세지 않으니 50 미만으로 써도 된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선크림 제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님들의 수많은 이템 닥터에스테 선크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라든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SPF 50 플러스
라고 적혀 있고 PA는 4+네요. 굉장히 좀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셀퓨전시에서 나온 MD 선크림입니다. 실비 적용이 가능한 창상 피복제로 나온 선크림인데 SPF 40 그리고 PA 3+. 좀 예민하고 자극적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피부가 튼튼하고 밖에 외출할 일이 많다, 아니면 이번 여름에 좀 해쨍쨍한 데로 다녀온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크림은 바를 때도 그리고 지울 때도 피부에 부담이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미가 너무 진해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색소가 진하니까 막 화장도 하고 선크림도 두껍게 바르고 하시면서 화장 지우실 때 막 박박 문질러서 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 레이저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UV광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일 때 내가 매주 와서 매번 레이저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혹은 그때 하셔도 나중에 또 올라올 색소들이 뻔히 있는데 그걸 미리 하실 이유는 없다. 색소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관리를 해도 안 해도 꾸준히 계속 생기는 게 색소니까요. 기미가 진피와 표피 사이에 있는 기점막이라고, 지금 또 제 진료실 책상에 있는 표피의 맨 하방 그리고 여기가 진피 상방, 이 사이를 기점막이라고 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기점막의 염증 반응,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색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피층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혹은 이 기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주파 치료, 바늘 고주파 치료, 스킨 부스터 등을 했을 때의 색소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미 프로그램에는 스킨 부스터와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 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리쥬란 혹은 필로드 혹은 리투오 이런 시술을 하셨는데 원장님 저 얼굴 톤도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손등 같은 경우는 사실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잡티 제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대략 5일에서 7일 정도면 딱지가 져서 떨어져요. 손등은 오래 가면 2주에서 3주까지도 딱지가 좀 앉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요새 이제 BBL 히어로라든지 이런 IPL 같은 기기들로도 잡티 제거는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